이번 시간에는 색의 기본 이론 중에서 색 지각의 3요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색을 지각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빛이 있어야 색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광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겠죠. 이게 인공광선이든 태양광이든 광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체가 있어야 이 물체에 따라서 반사되는 빛을 보고 또는 흡수되는 빛과 반사되는 빛의 양을 보고 물체의 빛을 색을 파악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체가 있어야 되고 관찰자의 감각인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색지각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가끔 잘 나와요. 기억해 주시고요. 빛, 물체, 지각자의 눈, 이렇게 색지각의 3요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색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색은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무채색은 물체에 닿은 빛이 모두 반사되면 흰색으로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모두 흡수되면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 흰색에서 검은색까지의 정도를 무채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반사되는 빛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의 회색이 이제 보여지게 돼요. 우리 지구상에는 100% 흰색, 100% 반사나 100% 흡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흰색과 검정색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단계의 회색만이 있습니다. 여러 단계의 회색.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밝은 색을 이렇게 하얗다, 흰색이라고 그냥 통칭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많이 어두운 색을 검은색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지, 실제 100% 흰색이나 100% 검은색은 있지 않고요. 밝은 회색, 밝은 검은색이 어두운 회색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흰색, 회색, 검은색을 색채 속의 한 무리로 포함해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채색, 중립적인 색이다 라고 해서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채색은 뭐냐?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유채색이라고 그래요. 있을 유자를 써서 색이 있는 색을 여러 가지 컬러로 보이는 색을 유채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채색도 명도는 가지고 있어요. 무채색만 명도가 있는 건 아니고 유채색도 명도가 있죠. 그래서 색감에 따라서 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유채색은 가장 고채도의 순색이 있고요. 순색에 검은색이나 회색을 섞으면 탁해지죠. 이 탁해지는 거를 청색이라고 하고, 그리고 순색에 회색을 섞어도 탁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을 섞으면 이 탁해지는 걸 청색이라고 하는데, 통칭을 해서 탁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색상, 명도, 채도의 색의 3속성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알아보게 될 거예요. 색은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라고 하는 색의 3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색지각의 3요소하고 색의 3속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색지각의 3요소는 광원, 물체, 지각자의 눈이고요. 그래서 뭐 다음 중 색지각의 3요소가 아닌 거는 1번 광원, 2번 물체, 3번 눈, 4번 명도, 뭐 이렇게 나오면 답 당연히 명도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색상, 명도, 채도는 색의 3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보시면 빛의 이제 삼원색과 물감의 삼원색을 좀 보실게요. 요건 이제 색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자, 빛의 삼원색은 물감의 삼원색과 달라요. 이건 빛의 삼원색이요. 스펙트럼의 주된 방사로 이루어진 빨강, 그린, 블루, 이것이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의 삼원색.
이 빛의 색은 어떤 색의 혼합으로도 만들어줄 수 없는 독립된 색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요. 레드, 그린, 블루, 약간 블루가 보랏빛처럼 보이죠.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요. 미국의 물리학자이면서 의사인 영이 발견을 했어요. 자, 물감의 삼원색은 빛의 삼원색과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삼원색은 아까 빨강, 그린, 블루고, 이 물감의 삼원색은 여러분들이 이 빨강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마젠타, 이 핑크, 진한 핑크처럼 보이는 이 색이 물감의 삼원색이에요. 빛의 삼원색을 빨강을 보통 삼원색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빛의 삼원색인 빨강이 물감의 삼원색은 아닙니다. 이 마젠타와 같은 빨강이 물감의 삼원색이고, 그 다음에 노랑, 옐로우, 그리고 이 밝은 파랑이 시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감의 삼원색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색은 다른 색으로 분해할 수도 없고 다른 색을 혼합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색이라고 합니다. 모든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색을 원색이라고 하는데, 자, 이 색을 섞어서 혼색을 만들어요. 그래서 빨강과 이 마젠타와 노랑을 섞어서 뭐가 나오겠어요? 오렌지가 나오겠죠. 노랑과 시안을 섞어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린이 나오겠죠. 그리고 시안하고 이 마젠타를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는데, 보라색이 가까운 이 파랑이 나오는데, 이게 또 빛의 삼원색이 되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마젠타, 옐로우, 시안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색의 3속성에는 색상, 명도, 채도가 있고, 이 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 등 파장과 성질이 다른 색을 구별하기 위한 명칭이고, 이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움, 채도는 색의 선명하고 탁함입니다. 자, 색상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만들 수 있는 게 색상이죠. 이 색상은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색파장의 종류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으로 구분되죠. 그리고 개성이 뚜렷한 색감이 나타내는 모든 유체색을 색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상이 다른 순색을 파장 순서대로 원주상에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전개된 여러 가지 위치가 서로 인접하게 연결을 하면 둥근 고리 형태로 배치가 되거든요. 이거를 색상환이라고 합니다. 이 색상환에서 거리가 가까운 색을 유사색, 거리가 멀리 있는 것들을 반대색, 그리고 정반대 180도 정반대에 있는 색을 뭐라고 그래요? 보색이라고 하죠. 보색. 이 보색이 많이 나와요.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180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죠. 180도로 구성이 된 이 색은 이 180도, 각이 180도로 이렇게 된 거를 보색이라고 합니다. 이 보색끼리 혼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회색이 돼요. 무채색, 어두운 회색이 되기 때문에,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회색이 되기 때문에 이 보색끼리 섞으면 결국 색이 혼합이 돼서 무채색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공업규격에서 교육용으로 20색상환을 먼셀의 표색계로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먼셀의 색상환은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주요 5가지 색상과 각각 주요 색상 사이에 중간 색상을 더해서 10가지 색상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된 10색상을 다시 10단위로 구분을 해서 100가지 색상을 만들어서 기호와 숫자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명도. 그 다음에 나타낸 게 이제 명도, 색상과 명도. 이 명도는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게 명도예요. 명도. 이 명도는 색감이 없고 선명함을 갖지 않은 무채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그레이가 뭐예요? 회색이죠? 회색의 범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완전한 검정을 0, 완전한 흰색을 10으로 했을 때
이렇게 스케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완전한 검은색과 완전한 흰색은 없기 때문에 보통 9.5에서 1.5의 단계로 표시가 되고 10이나 0은 없죠. 그래서 이상적인 검정과 흰색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9에서 1로 표기가 되고, 자, 흰색을 가하면 명도가 높아지죠. 높아졌죠? 9.5. 검은색을 가하면 명도가 떨어지죠. 명도가 낮아져요. 숫자가 낮아졌죠. 가장 흰색과 검은색을 양 끝에 놓고 그 사이에 명도차를 균일하게 무채색으로 나타낸 걸 그레이 스케일이라고요. 회색의 정도.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눈에 색의 3속성 중에서 뭐가 가장 민감하냐? 명도가 가장 민감해요. 명도, 밝기가 가장 민감하다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우리 인간의 눈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뭐라고요? 명도입니다. 자, 색의 3속성 중에 채도입니다. 채도. 이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채도라고 해요. 색의 선명도를 채도라고 합니다. 채도가 가장 높은 순수한 색을 순색이라고 하고, 이 순색에 흰색을 혼합하면 명도는 높아지고, 그러나 순색의 정도는 낮아져서 탁색이 되죠. 그래서 색은 순색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높고, 다른 색을 혼합하면 채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낮아지죠. 그래서 혼색이 많아질수록 색채는 무채색으로 변하니까요.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물감은 탁해지고 어두워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채도가 가장 낮은 것은 무채색이고, 그죠? 색을 섞으면 탁해지기 때문에 무채색이고, 색의 3속성을 3차원 공간에 두었을 때 명도 순으로 배열된 이 무채색을 Y축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주에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가장자리에 둥글게 배열할 수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그래서 이 채도는 중심축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중심축으로, 이게 Y축이잖아요. 무채색인 Y축. 이 축으로 가면 갈수록 탁해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채도는 높아질수록 바깥쪽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색의 혼합. 네, 색의 3속성 끝났고 색의 혼합인데요. 색을 이제 혼합. 1차 색을 기본색이고요. 이건 3원색이에요. 그래서 마젠타, 옐로우, 시안이라고 하는 이 기본색이 있고, 2차 색은 1차 색을 1대1로 혼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색이 1차 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3차 색은 1차 색과 2차 색을 다시 1대1로 혼합해서 만들어지는 색. 그래서 혼합해서 계속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다시 원으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색상환이라고 하죠. 색을 만들어서 연결을 했더니 원으로 다시 되더라. 이걸 색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색의 혼합 중에서 물감의 혼합인 갑법 혼색이에요. 갑법 혼색. 요거는 빛의 혼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3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를 빛을 쏴서 혼합을 해봤더니 레드하고 그린을 혼합하면 옐로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루하고 그린을 혼합을 하면 빛에서는 시안이라고 하는 이 밝은 청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블루하고 레드를 섞었더니 빛에서는 이 마젠타라고 하는 핫핑크색이 보여지죠. 그 빛은 다 3원색을 섞으면 밝은 화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할 가짜를 쓰고 밝아진다. 더하면 밝아진다. 그래서 갑법 혼색이에요. 플러스 혼합이라고 하죠. 밝아지기 때문에 갑법 혼합, 플러스 혼합 모두 합치면 흰색, 백색광이 나오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는 더했더니 화이트가 나온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에 반해서 간법 혼색인 물감의 삼원색이 있는데요. 이 물감은 어때요? 이 마젠타라고 하는 색과 옐로우, 시안이라고 하는 이 밝은 파랑색이 물감의 삼원색이에요. 얘는 섞으면 섞을수록 이제 어두워지는데 마젠타하고 옐로우를 섞으면 예, 약간 오렌지색의 레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하고 시안을 섞으면 그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린. 그리고 이 시안과 마젠타를 섞으면 블루가 나와서 이 삼원색을 모두 섞으면 물감은 탁해지고 어두워져서 블랙이 됩니다. 그래서 마젠타, 옐로우, 시안은 블랙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얘는 섞으면 어두워지고 가마는 간법, 마이너스 혼색, 감해진다. 마이너스 혼색이다. 그래서 간법 혼색, 마이너스 혼색, 삼원색은 섞어서 만들어줄 수가 없고 모두 혼합하면 검정색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중간 혼색은 뭐냐면 색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혼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눈의 망막에서 일어나는 착시 혼합입니다. 우리가 색을 물리적으로 섞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서 일어나는 착시적인 혼합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색을 판별하지 못하고 합쳐진 색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요거를 중간 혼색이라고 합니다. 이때 혼합되는 색의 밝기는 그들의 평균 밝기를 갖게 되고 평균 혼색 또는 중간 혼색이라고 불러서 명칭을 중간 혼색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 혼색의 첫 번째 예인데요. 계시 중간 혼색의 계시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색팽이죠, 팽이. 색을 팽이에다가 색을 칠하거나 색종이를 붙이거나 해서 휙 돌려요, 팽이를. 그러면 이 노란과 오렌지가 섞여서 이 중간에 밝은 오렌지 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레코드 플레이어처럼 회전하는 원판에 두 가지 이상을 색을 칠해서 회전시키면 색이 섞여서 하나하나 색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색이 섞여서 우리 망막에 시간차를 두고 도달해서 섞인 색으로, 혼색된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중간 혼색, 회전 혼색이라고 그래요. 돌려서 회전해서 보이는 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색상의 밝기와 색은 각각 색의 평균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색팽이는 계시 혼합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병치 중간 혼색이라고 해서 병치 혼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생명에 관련된 체크를 할 때 이 병치 혼합을 많이 쓰죠. 그리고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이 전묘법이라고 하는 이 회화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병치 중간 혼합으로 그려서 색을 표현을 해서 형태를 만들게 돼요. 무수히 작은 점이나 선을 먼 거리에서 보면 색이 혼합돼서 하나하나 색이 아닌 합쳐진 다른 색이나 어떤 형태나 보여요. 그렇게 물체로 보이는 것을 병치 중간 혼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묘법이라고 하죠.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모자이크 효과, 인쇄에 의한 혼합, TV 화면도 우리 이제 디지털 화면이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 너무 미세해서 안 보이는데 예전에 아날로그 TV 때는 이 화면이 보였어요. 이렇게 색이 이렇게 전묘법처럼 모자이크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치 혼합이라고 그래요. 1960년대 유행했던 이 오바트도 병치 혼합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의 효과와 특성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우리 색의 혼합인 병치 중간 혼색, 그 다음에 계시 중간 혼색 기억해 주세요. 색팽이. 그리고 중간 혼색 두 가지 방법과 물감의 혼색인 간법 혼색과 합하면 합할수록 블랙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빛의 혼합인 갑법 혼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화이트가 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색의 3 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 이 명도는 밝기를 얘기하는 거고, 채도는 선명하고 탁한 정도를 채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의 3 속성까지 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